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 전환이 되었고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이렇게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의 반 정도를 반납하면서 이렇게 플러스 0.6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서 내일까지는 미국의 FOMC 회의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0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1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중에 갑자기 1.6%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다우지수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건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다우와 다르게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상승 전환이 나왔으나 다시 하락 전환이 되었다가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다우와 나스닥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온 이유는 바로 4월달 제조 구매 관리 PMI 지수가 발표되면서입니다. 자, 4월달 미국의 제조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59.2가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3% 이상 돌파가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다우와 나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1% 이상 급락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막판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실적이 좋거나 실적이 잘 나온 기업도 없었거든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도 HP와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1분기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작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주식 투자를 해서 50억 달러, 한국 달러로 6조 3천억을 벌어들였지만 올해는 여러분 플러스도 아니라 마이너스 2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어도 당연히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A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29%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러분 장중에 마이너스 24%까지 버크셔 해서웨이가 빠졌다가 그나마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이렇게 반 정도 회복이 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B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금요일날 이렇게 마이너스 2.5%의 하락이 발생되었는데 어제도 이렇게 마이너스 1.44%의 하락이 발생되었어요. 자, 원래 여러분 미국의 국채금리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거나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금융 관련주는 상승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어제 황금양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1.6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단타의 제왕 JP 모건 체이스 역시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플러스 0.9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실적 발표해서 실적만 좋았어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스피 상장이 돼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고 코스피 종목의 반 이상이 하락이 나왔어도 은행주들은 장 초반부터서 장 막판까지 그렇게 나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플러스 0.5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기업은행 역시 오늘 플러스 0.89% 상승 마감.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플러스 1.6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은행은 주가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왜 오르죠? 아니 여러분,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9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우리은행 직원이 무려 600억 원을 횡령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2200억을 횡령했기 때문에 그의 3분의 1 가격인 600억 원은 왠지 저렴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은행의 600억 원이 과연 누구의 돈일까 알고 계시나요? 자, 일단 여러분 타임라인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걸쳐서 돈을 다 빼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돈 세탁이 끝났기 때문에 경찰에 뭐라고 진술을 했나요? 614억 원 중에서 100원도 남겨놓지 않고 주식 투자와 파생상품 투자로 돈을 전부 다 날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은행권에서 10년 동안 614억을 뺐는데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정말 회계 감사가 부실하다라는 그 증거죠. 그래서 우리은행 자체는 주가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왜 614억 원의 돈을 없어진 지 10년 동안이나 몰랐냐면은, 일단 여러분 이 600억 원이 어떤 돈이냐면은 대우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부실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란에 매각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대우일렉트로닉을 매수하기 위해서 600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란이 대우일렉트로닉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계약금 600억 원이 우리은행에 뭉기게 되고, 이란은 한국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하게 되었고 한국은 국제소송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2018년도에 계약금을 포함해서 이란에 700억 원을 돌려줘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18년도에 대통령이 누구였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 미중 무역전쟁이 그 당시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을 하면서 이란 핵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시켰는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란의 핵 협상을 파기를 시키면서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살인적인 경제 제재, 하루 만에 트럼프 이란 제재 확대 승인, 당시의 뉴스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란에게 어떤 경제 보복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시켰죠.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EU, 유럽연합,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도 원유 수출 규제에 동참을 해주고 이란 경제 보복에 동참을 해달라고 럼프 형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뒤 이야기는 완전히 개그 콘서트처럼 진행이 되는데, 이란의 경제 보복을 가게 되면서 한국 정부는 이란에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란의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란과 핵협상을 시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란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다시 한번 2차 소송을 내면서 빨리 우리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였고, 한국 외교부는 그래 이란에게 돈을 돌려주자 결정하고 유럽과 미국 연합에 특별 허가서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나, 그런데 이게 웬일? 10년 넘게 우리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직원이 횡령해서 돈을 다 날려버렸네? 그래서 우리은행은 지금 주가가 오르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사건이 터진 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우리은행을 이렇게 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서 두나무가 우리은행을 인수한다,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는 완전히 민영화에 돌입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다른 금융주와 다르게 가파르게 상승세가 계속되었고 4월 25일 날에는 이렇게 52주 신고가도 찍었었죠. 물론 여러분,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600억 원 정도야 그냥 변제해서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고객과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도 잃어버린 상황인데, 우리은행 내부의 감사가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 돈을 얼마나 똥으로 관리하는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정말 대대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은행주 중에서 가장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이 바로 우리금융지주죠. 아니 여러분,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어제 핫했던 종목들은 아침부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덕분에 식용유 대란이 일어난다. 물론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전쟁의 여파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식용유를 개인당 2개 이상 구매하지 못하게 규제 법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샘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11.97%나 상승이 났었죠. 그런데 샘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종가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5.03% 하락이 나왔습니다. 샘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을 때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날에 고점에서 빼버릴 때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4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완전히 털어먹고 나간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샘표를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제 고점이 21%니까 종가 기준으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약 10% 정도의 손실이고, 오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5%의 손실이 나왔으니까 이틀 만에 마이너스 15%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25.64%의 급등이 나왔던 베셀, 이 종목은 어제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6%대 급락이 나왔고, 장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마이너스 6.8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7.55%의 급락이 나왔는데, 어제 매수했던 세력들이 오늘 다 먹튀하고 나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저렇게 세력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먹튀한 흔적이 보이면은 당연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이 나옵니다. 오늘 베셀은 종가 기준으로는 9,000원을 지지해줬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9,000원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갖고 급등이 나왔던 마니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어제 만약에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었으면 계좌합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하림이라던가 마니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니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3% 하락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을 시켰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수익으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서 이렇게 플러스 14.68%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마니코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익스프레스가 개장이 되면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장 막판 때까지 단 한 번의 반등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하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8% 급등이 나왔던 하림은 오늘 장중에 11.45%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마니커가 급락이 나오면서 똑같이 급락이 나왔고 종가까지 이렇게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도 알 수가 있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세력들이 시간의 단일가보다는 비싼 가격, 1, 2%라도 비싼 가격으로 시초가를 형성해서 탈출하고 빠져나온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 휴림 로봇이 무려 27.2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휴림 로봇이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럭키짱의 강건마 108 콤보 40단 계단처럼 국정과제를 무려 110개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110개인데 여기 밑에 조그맣게 자세히 보시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요 문구 때문에 이렇게 휴림 로봇이 27.20%나 상승이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무려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을 보시면 예전 같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한가를 갔지만 로보라던가 이런 녀석들은 오늘 플러스 1.50%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급등이 나오긴커녕 고작 1.48%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로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9%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휴림 로봇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을 때 잠깐 급등했다가 그 뒤로는 그냥 쭉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로봇주들은 더 처참합니다. 에브리봇 한때 로봇주 대장주였는데 보시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플러스 0.25%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5.1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이렇게 플러스 2.0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거와 달라요. 여러분 1등이 상한가를 가거나 20% 정도 급등이 나오면은 2등, 3등주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0% 정도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10%는커녕 1%, 2%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올랐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 딱 하루 이틀만 잠깐 상승이 났다가 그냥 다 빠집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UMA 관련주. 자, UMA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스템,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혹은 드론 택시, 뭐 그런 미래 모빌리티어를 칭호하는 단어인데, 자, UMA 관련주. 자, 기산텔레콤 이런 애들 보시면은 이렇게 쫙 급등을 시키면서 어제 24%까지 올렸지만 오늘도 잠깐 이렇게 장 초반에 8.95%까지 상승시키고 종가는 그냥 다 빼버리면서 이 UMA 관련주는 무조건 윗꼬리 뜨고 끝나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하이지항공도 어제 이렇게 상한가 보내놓고 종가는 고점 대비해서 19%를 빼버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랑 똑같이 상한가 근처까지 보내놓고 종가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을 내버리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이지항공의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2.40%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동호회 단타 세력들이 장난치고 빼버리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10분 정도 확 급등시켰다가 그냥 천국의 계단까지 보내고 급락시키는 게 요 녀석들의 패턴인데 얘네들은 여러분 호가창이 너무 얇아가지고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뭐 6천만 원어치 매수하고 싶다면은 이쪽에서 사야 되고 팔 때는 요런 데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던지고 싶은 가격에도 쉽게 던질 수 없는 게 요런 하이지항공 같은 소형주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하이지항공은 2년 연속 적자 기업이며 영업이익도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적자폭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드론 관련 상용주는 과거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대장주였었는데 이거 은퇴한 마이클 타이슨을 보는 것 같네요. 왕년에 잘 나갔던 타이슨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이는 것처럼 제이시언 시스템도 이제는 드론 관련 뉴스가 나와도 10% 이상 상승이 나질 못해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광림이랑 쌍방울 이런 주식들이 쌍용차 실사 뉴스 때문에 올랐는데 광림은 여러분 원래 뭐하는 회사인가요? 유압 크레인 전기 공사용 특장차를 이용해서 운반용 건설 장비, 군수용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다. 이렇게 소개 문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길 가다가 신호등 공사하는 걸 봤는데 자 보세요. 광림. 전기 크레인이라던가 공사 장비를 광림이 만든다고 했는데 진짜 만들고 있네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뭐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막 네이버 지도를 보거나 혹은 주변에서 보면은 무슨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라던가 그냥 망할 것 같은 회사처럼 보이는 회사들이 막 상한가 보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오늘 뭐 DYD 무슨 종합건설 면허 취득했다라고 오른 주식 보세요. 3년 연속 적자에다가 뭐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종목 잘못 들어가서 존버했다가는 상장 폐지당합니다. 요런 막 1,000원짜리 주식 급등한다고 잘못 들어갔다가 진짜 골로 갈 수가 있죠. DYD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거에 액면 분할을 하고 거기다가 무슨 NFT도 상장하고 가상화폐 진출을 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지만 저런 거 이야기하는 회사들은 거의 다 상장 폐지가 되거나 상폐 직전에 몰린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에도 원래 유니더스 콘돔 만드는 회사인데 NFT 회사로 이름 바꾼 다음에 주가 뻥 띄워놓고 다시 NFT 이슈가 끝나자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얘는 여러분 분명히 또 메타버스라던가 뭐 유행하는 거 있으면은 이름 바꾸고 그 사업 진행한다면서 이상한 걸로 또 사명 변경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4일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 자 오늘 보시면은 지난번에 상승이 났던 상승분 대부분이 반납되고 말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마이너스 3.65% 하락이 나왔고 아모레G 역시 마이너스 2.9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역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그대로 시나리오로 가버리고 말았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분명히 어닝 쇼크였는데 자사주 처분 뉴스까지 나왔죠. 그런데 세력들이 잠깐 띄워놓고 실외마스크 해제 뉴스로 개인들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공매도 치고 대량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뺄 거라고 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이 우리가 장중에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또 오늘 AMD라던가 혹은 기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면 또 미국 증시가 빠질 수 있는데
그럼 또 여러분 오늘처럼 그냥 일반적인 주식이 움직이는 그런 증세가 아니라 내일 또 계잡주 증시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은 FOMC 회의 마지막 날이고 5월 5일 어린이날은 쉽니다. 개인들의 투심도 안 좋고 미국 증시가 또 한번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러분 FOMC 회의 이전에 계속 박살이 나야지 FOMC 회의가 끝나고 악재 소멸, 악재 해소로 오를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어제처럼 반등이 밑에서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아차라던가 현대차도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다. 실적 뉴스 띄우고 그냥 이렇게 쫄쫄이 빼버리는 것처럼 증시가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저는 지금 코스닥 종목은 거의 쳐다도 안 보는데 이치 한번 보세요. 아모레퍼시픽 급등 나왔을 때 14%까지 올려놨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3%. 고점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7%예요. 근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4%가 더 빠졌어. 그러면은 그 다음날까지 이틀 동안 하락분이 마이너스 21. 그리고 오늘 또 마이너스 7%가 빠졌다. 3일 동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상이 빠졌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가 막 눈앞에 다가왔을 때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FOMC 회의의 결과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FOMC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 증시가 어제 반등이 나왔고, 또 오늘도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FOMC 회의가 끝나버리면 오히려 미국 증시가 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지금은 섹터 대장주의 한 놈만 움직입니다. 휴림 로봇 보셨죠? 오늘은 한 섹터의 대장주만 움직이고 2등과 3등주는 급등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1등주가 상한가를 가버리면 2등주는 못해도 10% 이상은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은 2등주도 5%도 상승이 안 나는 그런 증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를 하셔도 1등 대장주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